여러분, 오늘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넓이의 단위 같이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센티미터에 작은 2가 붙어서 이걸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1번, 연수가 수학책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연수는 1제곱센티미터짜리 단위를 지금 붙여 나가면서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분수 공부할 때 단위 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웠듯이 지금 보면 단위를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단위 넓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넓이 1제곱센티미터를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물 12쪽을 뜯어서 한번 직사각형 가, 나, 다에 직접 여러분들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가는 여러분 몇 개까지 붙였어요? 8개. 나는 12개. 다는 16개를 여러분들이 붙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이 수학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여러분들이 붙이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 불편한 점을 따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뭐가 불편했는지 이야기해보고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수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불편한 점, 뭐가 불편한가 보면 번거롭다. 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일종의 이걸 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던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가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가로에 여러분들이 4개까지 붙고 세로에 2개까지 붙는다. 여러분들이 뭔가 원칙과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걸 만들면서 그래서 첫 번째 줄, 그러니까 가로 첫 번째 줄과 세로 첫 번째 줄만 붙이면 공통점이 보인다라고 느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혜와 준기가 하고 있는 행동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가로 첫 번째 줄과 세로 첫 번째 줄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붙이는 것 대신에 지금 준기는 직접 자를 이용해서 몇 센티미터인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자를 사용하여 직사각형 가, 나, 다의 넓이를 함께 구해보는 옆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자를 꺼내서 함께 활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이제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옆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과 유사하죠. 자, 가의 가로는 4cm, 세로는 2cm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 둘, 셋, 넷만큼 하나, 둘만큼 여러분들이 1제곱센티미터의 단위표를 넣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넓이는 8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가로가 4cm예요. 세로는 3cm. 그러면 마찬가지로 1제곱센티미터의 단위를 넣으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12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 다는 가로는 4cm, 세로는 4cm예요. 마찬가지로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를 하면 총 16개의 단위 넓이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단위 넓이를 찾기 위해 그림을 그려야 할까? 아니죠. 우리는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럴 때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로의 세로를 곱하면 그렇죠?
지금 넓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구단 열심히 외웠으니까 4, 2, 8, 4, 3, 12, 4, 4, 16 어렵지 않게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발견한 규칙성을 법칙처럼 원칙처럼 한번 말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가로와 세로라는 말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선생님 혹시 세로 곱하기 가로라고 쓰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세로 곱하기 가로라고 쓰나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쓰나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이번엔 정사각형의 넓이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우리 정다각형과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사각형은 결국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라고 적어주면 어렵지 않게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말과 일치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사각형도 여러분들이 느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번엔 한 변의 길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같은 점과 다른 점. 여러분, 같은 점은요, 직사각형도 정사각형도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것, 또 한 변과 다른 한 변을 구하는 점이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해 보면요.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한다 라고 하는 거는 같은 점이에요. 지금 보면 직각을 이루는 거. 하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다는 점,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크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니까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생략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한다고 했었고요. 지금 100 곱하기 100의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인 것 같죠. 자, 21 곱하기 27 계산하면 567 제곱센티미터. 100 곱하기 100 진행하면요 0000 덧붙이면 되죠. 10,000 제곱센티미터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수학 익힘책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